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10명의 국왕 중 첫 번째는 자산이 무려 1조 3,700억에 달하며 영국 여왕보다 80배 더 부유합니다. 왕실하면 많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부유함, 매우 부유함, 극도로 부유함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표현은 실제로 너무나도 피상적입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10명의 국왕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의 극도로 호화로운 자동차 컬렉션부터 개인 맞춤형 비행기, 심지어는 수십억 달러 상당의 최고급 보석에 이르기까지. 이제 여러분은 이 과도하게 사치스러운 왕실 생활로 함께 떠나 준비가 되셨나요? 10위. 영국 국왕. 최근에 왕 위에 오른 찰스 3세는 과연 얼마나 부유한가요? 최신 발표된 부의 순위에 따르면 찰스 3세의 개인 순자산은 6억 파운드에 달합니다. 엘리자베스 2세가 사망한 후 찰스 3세는 어머니의 거액의 재산을 쌍속받아 하룻밤 사이에 영국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찰스 3세의 자산은 주로 코널 공국, 랭커스터 공국, 샌드링엄 하우스, 벨모럴성으로부터 옵니다. 여기서 코널 공국은 현재 영국에 있는 두 공국 중 하나로 보통 왕세자가 소유합니다. 단지 2012년부터 2022년 사이에 왕세자였던 찰스는 코널 공국으로부터 2억 1200만 파운드의 수익을 얻었습니다. 그 외에도 찰스 가국왕이 된 후에는 671년의 역사를 가진 랭커스터 공국의 영지를 쌍속받아 보수적으로 추정할 때 매년 수천만 파운드의 수입을 가져다 줍니다. 또한 찰스는 2억 4,500만 파운드 가치의 샌드링엄 에스테이트와 2억 1,000만 파운드 가치의 벨모럴성을 쌍속받았습니다. 여왕이 사망하기 전에 소유하고 있던 4억 파운드 가치의 개인 투자, 예술 작품 컬렉션, 희귀보석 컬렉션, 가치가 매우 높은 우표 컬렉션 등 모두 찰스에게 전해졌습니다. 찰스 자신의 이름으로는 영국에서 가장 큰 유기농 식품 및 즙료 브랜드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 가국왕이 된 후 매년 받게 되는 국왕 보조금까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2021-22 회계연도에 영국 왕실은 8,630만 파운드의 국왕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영국의 규정에 따라 국왕은 국왕 보조금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으며 상속세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즉, 위에서 언급한 재산은 모두 실제로 얻은 것입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 일이네요. 9위. 카타르 국왕. 오랜 기간 동안 이슬람 교리에서 국왕은 부정적인 단어로 여겨져 왔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을 에미르라고 부릅니다. 현재 카타르의 에미르는 타민 빈 하마드 알사니로 겨우 33세의 나이에 그의 개인 순자산은 이미 수십억에 달합니다. 뛰어난 그는 아랍 세계에서 국가 원수가 된 최연소 기록을 세웠습니다. 타민 본인은 특히 축구를 매우 좋아하는 스포츠 애호가로 스포츠를 통해 카타르의 국제 이미지를 높이려는 노력을 계속해왔습니다. 그의 철학에서는 올림픽위원회의 인정을 유엔의 인정보다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2022년 피파 월드컵을 개최하기 위해 그는 약 3천억 달러를 투자해 역사상 가장 비싼 월드컵을 만들었습니다. 타밈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팬이며 한때 16억 파운드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인수하려 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결국 그는 5천만 유로로 파리 생제르맹 축구 클럽을 인수하여 클럽의 배후 큰손이 되었습니다. 많은 부자들처럼 타밈 역시 호화로운 교통수단을 좋아하며 그는 여러 대의 개인 비행기를 소유하고 있으며 그중 하나는 너무 완벽한 부대 시설을 갖추고 있어 비행궁전이라고 불립니다. 또한 그는 4억 파운드 가치의 초호화 요트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 요트에는 미용실, 개인 영화관, 게스트 엘리베이터 등이 모두 갖추어져 있습니다. 8위. 룩셈부르크 대공. 룩셈부르크 대공국의 국토 면적은 단지 2,586제곱킬로미터에 불과하지만 풍부한 광물 자원과 발달한 금융업 덕분에 1인당 GDP 과거에 11만 달러에 달하며 이로 인해 장기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 중 하나로 자리매김해왔습니다. 이러한 번영은 수십 년간 지속되어 왔습니다.
룩셈부르크 가국부가 풍부하고 인구가 적기 때문에 룩셈부르크 왕실의 재산은 유럽 왕실 중에서 두 번째로 많으며 총자산이 이미 40억 달러에 달합니다. 그리고 룩셈부르크의 국가원수인 대공황리의 개인 순자산 추정치는 수십억 달러에 달하며 그의 재산 구성은 정말로 놀랍습니다. 다른 유럽 군주 제국가들과 비교할 때 룩셈부르크는 황실에 지급하는 지원 비용이 현저히 많습니다. 룩셈부르크 대공과왕 실가족 전체는 급여를 받지 않지만 1948년 룩셈부르크가 헌법을 개정한 이래로 대공은 매년 32만 달러 이상의 고정 보조금을 받아 왕실의 임무 수행 기간 동안의 지출을 유지합니다. 국가재정은 황실 가족을 위한 대규모 예산 지출을 별도로 마련해 예를 들어 2017년에만 재정 예산은 대공황리의 가계 지출에 1200만 달러 이상을 지급했습니다. 이 돈의 소유권, 관리권, 통제권 및 투자 수익은 모두 룩셈부르크 군주, 즉 대공황리에게 귀속됩니다. 다시 말해 룩셈부르크가 계속권 강하게 발전한다면 납세자들이 낸 돈도 계속 대공의 주머니로 흘러들어갈 것입니다. 7위, 리히텐슈타인 대공. 리히텐슈타인의 군주는 한스 아담 2세이며 그는 유럽 군주 중에서도 가장 부유하며 50억 달러와 다수의 부동산 및 예술 수집품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군주로서 한스 아담 2세는 매년 약 27만 달러의 보조금을 받습니다. 물론 이 금액은 그의 개인 자산에 비하면 극히 작은 금액입니다. 리히텐슈타인 왕실의 재산은 주로 LGT은행 및 투자관리회사에서 비롯되며 이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큰 가족 소유의 개인은행 및 자산관리회사 중 하나로 전 세계적으로 약 400억 달러의 투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스 아담 2세는 즉 위하기 전부터 왕실의 재산 관리를 담당해왔으며 그 자신 재정 및 경제 분야에서 특별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 현대의 군주 중에서는 드물게 유능합니다. 그가 즉위했을 때 왕실의 재산은 지금처럼 풍부하지 않았으며 그의 노력으로 유럽 왕실 중에서 가장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2011년부터 리히텐슈타인이 공식적으로 국가임대 프로그램을 시작했으며 하루에 4만 파운드의 가격으로 최소 이틀부터 임대할 수 있지만 사전 예약이 필요합니다. 한스 아담 2세는 직접 나서서 국가 광고를 하며 각국 국민들에게 리히텐슈타인 김대 재적극 참여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임대가 시작된 후 임시 소유자는 상징적 인국가 열쇠를 받게 되며 최대 150명의 손님 그룹을 이끌고 입주할 수 있으며 리히텐슈타인 이숙식을 제공합니다. 규정에 따라 임시 소유자는 토지를 사용할 수 있으며 현지 경찰을 호출하거나 심지어 임시화폐에 자신의 초상을 인쇄하여 군주 중독 불만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익 창출 방식을 떠올린 것은 도대체 어떤 상업적 천재일까요? 제6위, 모로코 왕. 모로코는 아프리카에서 드물게 왕실을 유지하고 있는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전체 국토 면적이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모로코 왕실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왕실 중 하나입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현 모로코 국왕 무함마드 6세의 순자산은 무려 57억 달러에 달하며 부유함이 실제로 농담이 아닙니다. 중동의 부자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무함마드 6세의 부는 주로 S&I 회사의 소유권에서 비롯됩니다. 뿐만 아니라 모로코 왕실의 투자는 아프리카 각국에 걸쳐 있으며 재생 가능 에너지, 통신사업, 은행업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국왕 무함마드 6세는 당연히 모로코 내에서 가장 부유한 투자자가 되었습니다. 이 국왕은 12개의 궁전 과거에 700대의 고급 차량을 소유하고 있으며 포브스는 그의 궁전의 일상적인 운영 비용만 해도 96만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는데 이는 모로코 정부의 연간 예산 일부입니다. 이 비용 중 상당 부분은 직원, 의상, 차량 유지에 사용됩니다. 무함마드 본인은 시계의 호가로 어느 행사에 참석할 때 100만 달러짜리 시계를 착용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친구들이 칭찬을 한참 받은 후에야 그 시계가 그의 수많은 시계 컬렉션 중에서 가장 평범한 것 중 하나라는 사실이 밝혔. 이는 정말로 부러움을 짜내는 일입니다. 제5위, 두바이 셰이크.
두바이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부자이고 다른 하나도 부자입니다. 두바이 셰이크 무함마드는 자산이 110억 달러에 달하며 그는 혼자의 힘으로 업과진 주체 취로 경제가 지탱되던 작은 마을을 국제금융의 중심지로 변모시켰습니다. 무함마드 개인의 주요 자산 출처는 부동산 사업으로 그가 소유한 두바이 홀딩스 회사는 두바이의 대부분의 상징적 자산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무함마드에게는 두 번째로 달에 도착한 사람을 기억하는 사람은 없다 라는 명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함마드의 주도하에 두바이는 세계 최고의 타워, 세계 최대의 인공섬, 세계 최대의 쇼핑몰, 세계 최대의 음악 분수 등 23개의 세계 기록을 창조했습니다. 심지어 교정기와 마스크 같은 것까지도 그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것으로 변모시켰습니다. 세계 최대의 인공섬인 팜주메이라는 두바이의 해안선을 무려 520km 늘려주었고 총 비용은 14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앞서 열거한 이러한 강력한 후원으로 셰이크님은 당연히 극도의 사치를 누릴 수 있습니다. 무함마드의 차고에는 수백 대의 고급 차가 있으며 마이바흐, 롤스로이스, 페라리 등 당신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명품 차량이 거의 다 있고 각각이 되고급 사양이거나 한정판입니다. 여기서 단지 차량 번호판 하나의 가격이 거의 1억에 달하는데 이는 보통 사람이 평생을 일해도 지불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뿐만 아니라 무함마드의 말장도 화려함 그 자체로 그는 궁전 내에 30억 달러를 들여 세계에서 가장 호화로운 말장을 짓기도 했습니다. 말장에는 수백 마리의 세계 수준의 말이 있으며 가장 비싼 말은 3천만 달러에 달합니다. 전 세계의 경마 고수들과 겨루기 위해 무함마드는 몇 차례에 걸쳐 세계급의 말 경주 대회를 개최했으며 각 대회의 상금은 2,700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이 금액은 우리에게는 천문학적인 숫자지만 무함마드에게는 취미를 즐기는 일상적인 지출에 불과합니다. 제4위 사우디아라비아 국왕. 사우디아라비아는 세계에서 가장 큰 개발 가능한 석유매 장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단순 이석유 수입만으로도 사우디 왕실은 매일 수십억의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왕실의 재산 규모는 실제로 측정이 불가능하며 사우디아라비아 국왕 살만 빈 압두라지즈의 자산은 추정치로 200억 달러에 달하며 그의 부의 정도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렇다면 석유를 마시며 자란 국왕은 도대체 얼마나 부유할까요?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017년에 사우디 국왕 살만 이전 용기를 타고 중국을 방문했을 때 베이징에 도착한 사우디 국왕은 모든 영접 인원들에게 큰 눈을 뜨게 했으며 실제로 무엇이 부자의 기행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사우디 국왕의 비행기는 실제로 금도금이 되어 있었고 비록 살만의 이번 방문 기간은 길지 않았지만 그의 수화물 무게가 무려 500톤에 달했으며 이에는 금도금된 2대의 엘리베이터와 2대의 금도금 메르세데스 벤츠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살만은 1,500명의 수행원과 150명의 요리사를 동반했는데 이는 마치 부호가 가족과 함께 이주하는 것과 같은 규모였습니다. 인도네시아를 방문했을 때는 24K 순금 마이크를 사용했고 일본을 방문했을 때는 일본의 모든 고급 호텔의 최고급 스위트룸을 전부 예약해 총 1,200개 이상의 방을 사용했습니다. 제3위 아부다비의 셰이크. 아랍에미리트의 대통령은 일반적으로 수도 아부다비의 셔이크가 맡는다. 그러나 두바이의 셔이크가 화려함을 자랑하는 것과 달리 아부다비 셔이크는 거의 뉴스에 나오지 않아 매우 저조하다. 하지만 이것이 그가 가난하다는 의미는 아니며 오히려 반대로 아부다비 셰이크는 엄청난 뿔을 소유하고 있으며 심지어 두바이 셔이크보다 더 부유하다.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라흐야는 아랍에미리트의 세 번째 대통령이며 그의 가문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가문 중 하나로 여겨진다. 보수적으로 추산했을 때 그의 자산은 1,500억 달러를 촉과하며 알라흐얀 본인의 자산도 300억 달러에 이른다. 비록 그가 개인적으로는 낮은 자세를 유지하지만 금은 언제나 빛납니다. 1981년 알라흐얀은 자신과의 안과 살라마 공주의 7일간의 결혼식을 위해 2만 명의 손님을 수용할 수 있는 경기장을 특별히 지었다.
일주일간의 결혼식 축하 행사는 각 마을을 방문하고 모든 주민에게 음식을 배포하는 것을 포함했다. 비록 공개된 활동 사진이 거의 없지만 결혼식 비용은 1억 달러로 추정된다. 알라흐야는 또한 5억 4천만 달러 가치의 초호 하요트를 소유하고 있으며 시장에서 유일하게 유통되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 구세주 가그요트에 있다. 알려져 있듯이 구세주는 단일 미술품 경매에서 되고 기록을 갱신한 작품으로 최종 거래 가격은 4억 5천만 달러에 달해 역사상 가장 비싼 명화가 되었다. 이신비로운 셰이크는 또한 매우 관대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인신매매와 싸우기 위해 유엔에 1,500만 달러를 기부하고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의 어린이들을 위해 백신을 구매하고 접종하기 위해 5천만 달러를 기부했다. 바로 이러한 뛰어난 기여 덕분에 무함마드 왕자는 바레인, 카타르, 말레이시아 등 여러 국가로부터 메달을 수여받았다. 제2위 브루나이 술탄. 한 대의 보잉 747 여객기, 21대의 람보르기니, 300마리의 우수한 품종의 경주마, 452대의 페라리, 604대의 롤스로이스, 버킹엄 궁전보다 4배 더 큰 항공으로 1,700개가 넘는 방을 가진 것은 브루나이 국왕의 자산 목록에서 겨우 빙산이 일각에 불과합니다. 비록 브루나이 국왕은 재산 순위에서 이미 빌 게이츠, 일론 머스크 등에게 추월당했지만 고급 자동차 수집에 있어서는 수십 년간 어떤 부자도의 7,000대의 고급 차량 소유자와 견줄 수 없었습니다. 수천 대의 차량을 수용하기 위해 볼키아는 전국에 5개의 대형 비밀 차고를 건설하기 위해 착공했습니다. 그 중에는 몇몇 자동차 제조업체가 그를 위해 특별히 제작한 버전의 스포츠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페라리 FX의 경우 전 세계에서 현재까지 단 9대만 생산되었으며 90년대 모든 자동차 애호가가 부러워했던 차량입니다. 그것의 속도는 당시 기술이 도달할 수 있는 한계인 시속 330km에 이릅니다. 결국 이 시리즈의 9대의 고급 차량 중 6대가의 국왕에 의해 쉽게 소유되었습니다. 국제적으로 볼키아는 돈을 펑펑 쓰고 관대하게 기부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브루나이가 독립한 후 처음으로 유엔에 가입했을 때 그는 유니세프에 150만 달러를 기부하는 것으로 인사를 나눴습니다. 2008년 중국 베이징 올림픽 기간 동안 볼키아는 300만 위안을 들여 베이징의 최고급 호텔에서 지천 8초 호실을 예약했습니다. 생활에서도 술탄은 호화롭게 지출합니다. 일반 사람들이 몇십 달러 면에 결하는 머리 손질에 국왕 본인은 2만 달러가 필요합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이 발사의 기술이 그만큼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런 비싼 가격만이 그의 머리카락에 어울린다는 것입니다. 제1위 태국 국왕 마하와 칠알롱권. 현태 국국 왕 마하와 칠알롱권의 개인 자산은 무려 430억 달러로 대만 신달러로 약 1조 3,700억에 달하며 이는 영국 여왕의 재산의 80배에 해당합니다. 국왕은 돈을 펑펑 쓰고 화려함을 좋아하며 면모를 중시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79만 에이커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 토지의 가치는 약 290억 달러로 추정되고 토지 임대료만으로도 매년 5억 달러를 벌어들입니다. 거대한 토지 재산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대부분의 시간을 해외에서 휴가를 즐기며 독일 알프스 산맥 아래 의호화로운 호텔에 머물고 있습니다. 교통수단 측면에서 국왕은 38대의 거대한 항공기 함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4대의 보잉 여객기와 3대의 에어버스 전용기, 그리고 21대의 헬리콥터, 7대의 보안용 항공기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 항공기의 연간 유지 비용만 해도 수천만 달러에 달합니다. 또한 매년 국가는 국왕에게 수십억 달러를 휴가와 여행을 위해 특별히 배정하고 있습니다. 차고에는 660대의 고급 자동차가 있으며 대부분은 세계에서 단 하나뿐인 독점 고급 차량입니다. 그의 일상용 차량은 220만 달러 가치의 롤스로이스 리무진 버전입니다. 그의 소장품 중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황금 다이아몬드가 박힌 3kg의 순금왕관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다이아몬드는 545, 67캐럿에 달하고 1,630억 달러로 평가됩니다. 또한
그는 태국 의국 보인비 취불상을 소장하고 있으며 그 가치는 이미 1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이비 취불상은 황실의 고위 멤버만이만 질 수 있다. 국왕은 아름다운 여성에게도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으며 법적으로 맞이한 5명의 부인 외에도 33명의 후궁을 소유하고 있으며 각각 한 번부터 20번까지 번호로 불린다고 전해진다. 이태국 국왕은 부부관계를 극도로 발전시켰다고 한다. 자, 이번 영상의 모든 내용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10명의 국왕 중 어느 분이 가장 인상 깊었나요?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하기를 잊지 마시고 친구들과 공유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